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이겁니다. 참만남 집단이라고 하는 거요. 참만남 집단, 마라톤 참만남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마라톤 참만남 집단. 자, 이 모형을 우리가 스톨로 모형이라고 하죠. 스톨로 모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참만남 집단은 비구조화 집단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비구조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만남 집단 하면은 인본주의와 좀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개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네, 맞습니다. 참만남의 경험이요. 체험 집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체험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에 중점을 두는 체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입니다. 구체적인 집단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집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화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구조화 집단. 참만남 집단은 비구조화 집단으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몇 시간에서 며칠간 진행되기도 합니다. 제가 스톨로 모형을 말씀드렸죠. 마라톤 참만남 집단이 며칠간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참만남 집단이 비구조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구조화 집단의 사례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2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얄놈의 치료 집단의 갈등에 대한 진술입니다. 되게 얄놈의 치료 집단의 이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자,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갈등에 관한 진술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1차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1차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끊어요. 자, 개인에게 무엇의 원인을 제공하여 끊어요. 자, 집단 상담자에 대한 태도나 집단에서 역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라는 단어요. 자, 우리가 1차 가족과, 즉 가족과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가족과의 갈등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집단 상담이니까 집단에게 어떠한 원인을 제공해서 관계에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이 관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다음 지문을 보면 관계 왜곡, 신경증 이게 나왔잖아요. 관계 왜곡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에요. 자, 넣어서 읽을게요. 1차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개인에게 관계 왜곡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왜곡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에 대한 태도라든지 집단에서의 어떤 역할 결정,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집단 상담자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뭐에 작용하는 집단원, 대인관계, 집단의 역동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집단에서 발생하는 뭐가 있겠어요? 관계 왜곡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왜곡에서 나타나는 뭐요? 적개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의 아버지와 관계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의 문제인 관계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집단 상담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집단 상담자 입장에서는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개심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것들의 집단원이나 대인관계나 집단의 역동, 상호작용 그런 것들을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일부는, 적개심의 일부는 그 말이에요. 적개심의 일부는 집단원의 자기경멸에 뭐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투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투사. 자기경멸의 투사입니다. 투사. 여러분, 내 자신이 경멸함을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걸 뭐라고 하죠? 투사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자기경멸의 투사로 인해서 발생한 게 뭐라고요? 적개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 가지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차 가족 집단에서 관계에서의 갈등은 관계 왜곡을 나타내게 되고,
그 관계 왜곡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원의 자기경멸의 투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론에 있는 내용을 쭉 텍스트를 문장을 썼다가 가로치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니까 잘 연결해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29번의 순서대로 옳은 것은 관계 왜곡, 적개심, 투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해결했고요.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30번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과거에는 다룰 수 없었던 외상 경험의 수정을 위해라고 했습니다. 힌트 나왔어요. 자, 수정의 동의어가 교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집단원을 보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그 말은 집단에서 이 말이죠. 집단에 노출시키는 걸 뭐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룰 수 없었던 외상 경험, 가족과의 외상 생각해 볼까요? 가족과의 외상 경험을 수정하고자 집단원들을 이 집단이라는 환경에서 그것을 뭐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집단 상담의 이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1차 가족 집단에서의 어떤 교정적인 정서 체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교정적 정서 체험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수정을 위해 이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외상 경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외상은 되게 이제 정서와 연관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상 경험에 대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적인 정서 체험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교정적 정서 체험만 정확히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말씀드렸었죠. 얄롬이 제시한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장점의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왔다. 또 나왔네요. 자, 기억 들어갑니다. 실존적 요인. 니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상호작용. 디귿 들어갑니다. 정화예요. 항상 이런 것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여기 상호작용은 얄롬이 주장한 집단 상담의 장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존적 요인은 삶의 방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집단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존적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잘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 현재 집단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집단의 힘과 효과를 증가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상호작용은 맞긴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얄롬이 치료적인 요인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정화입니다.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 이 정화는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집단 성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 해결이에요. 정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집단원 내면에 누적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자,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정화의 개념으로.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니까 틀렸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얄롬의 여러 가지, 한 12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치료적인 요인들을 한번 쭉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 별표. 어려운 문제 패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존주의 집단 상담의 문제가 나왔고 옳은 것 찾기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집단 상담은 우리가 공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틀리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공포가 아닌 불안입니다. 불안. 자,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삶의 열정 이런 것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삶의 조건으로서 하나의 생존적인 욕구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게 공포가 아니라 불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공포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분노란 단어도 보여요. 분노도 아니에요. 분노를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단어를 실존주의에서는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정신병리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기초로
집단원을 범주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신병리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체계적인 이론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원을 뭐한다? 범주화한다라고 했어요. 체계적인 이론을 해서 이 사람은 정신병리가 이렇게 범주화됐다. 분류했다는 거잖아요. 분류. 자, 이것은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에요. 정신분석 집단 상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이 정신병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원을 범주화하고요. 1번 탈락입니다. 2번 공포 나오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집단원들의 실존에 대한 대표적인 정서 반응 간주되는 게 불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집단원의 일중독 문제를 실존적 분노 회피를 위한 방어적 노력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집단원의 일중독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분노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실존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뭐하고자? 회피하고자 방어적인 노력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이 나왔어요. 집단원들을 불안의 원천인 죽음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이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불안의 원천인 죽음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보고 있거든요. 실존주의 상담의 인간관입니다. 맞아요. 과거는 현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집단원들의 과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강조하죠. 현재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답 노트 끝났고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32번 문제 잘 알아두십시오.